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.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.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. 최 의원님, 대구시장을 조기에 그만둘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? 그런 얘기로 보이죠. 예. 사실은 그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어요. 낙선한 뒤에 이제 대구시로 갔거든요. 그래서 뭐 본인은 다시는 안 올라올 것처럼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이제 생기니까 또 저렇게 뭐 뒤숭숭하면서 이제 그 대선 출마를 시사한 대목으로 봐야 되겠죠. 글쎄 뭐 그렇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대대로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좀 아직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성급한 것 아닌가. 그 성급함 그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유권자들이 좀 그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찌 보면 오히려 성급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홍 시장은 과거에도 어떤 요인이 발생하든 간에 대구시의 행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.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파동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.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혼란은 수습이 될 것이다. 만에 하나 대구시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장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사실 딱히 뭐 대구시에 요인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자신의 출마 선언이 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.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대선에 대해서 뜻을 충분히 밝혔다고 전 보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어떤 과거에서의 어떤 그 행적을 보면요,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발보다 입이 빠릅니다. 그러니까 말이 더 빠르고 행보는 굉장히 느려요. 과거에 경남도지사를 하실 때에도 어떤 그 사퇴에 대한 요구가 어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중에 보궐선거도 못하게끔 남은 기간이 그때 사퇴를 하셨거든요. 1년 미만을 놔두고.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시장직을 벗어던지고 저는 뭐 경선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르겠습니다. 저 3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,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로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지, 그리고 지금의 어떤 어려워진 당 환경에서 이것을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인지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구심점을 잃은 상태인 건 맞죠.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요, 홍 시장을 높게 평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개인적인 소회인데 홍준표 시장님의 최근 발언이나 또 정책 의견을 보면서 참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요즘 우리 당의 좀 어려운 입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의견을 내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 홍준표 시장님이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본류이고 또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가 나온 반면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요, 홍 시장의 이런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노역만 가득하다.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여서 안타깝다.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. 최영진 변호사님, 벌써부터 뭐 조기 대선 결정 나기도 전에 뭐 친윤, 친한, 뭐 다시 기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씀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원 의원의 이야기가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다. 왜냐하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
그런데 아직 탄핵이 절차가 아직 실질적으로 시작도 안 됐잖아요. 송달도 안 됐고요. 대통령 탄핵 그 변호인단 아직 구성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나 대통령 선거 나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. 물론 사실은 그 국민의힘은요,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나.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런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본격적인 대권 출마를 암시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3자 구도에서 3구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돼 본 사람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습니다. 결정적일 때 그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용기 있는 모습 네.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. 예. 저는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요. 저는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주욱 대변인 같은 또 야권에 계시니까요. 이준석 의원 얘기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제3 후보로서의 완주 이것까지 또 암시했다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 지금 개혁신당에서의 내분 상황들까지 감안하고 저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과연 제3자로서 완주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. 두 번째는 이준석 그 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만의 정치가 과연 국민들을 국민 통합으로 이끄는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. 어떤 세대 간의 갈등, 또 젠더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본인의 정치적 어떤 그 동력으로 삼아왔던 이준석 의원이 과연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어떤 건지 좀 잠옷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